이렇게 대담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이제 그 3년 전에 발생한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좌우를 떠나서 진솔하게 우리 오늘 대화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우리가 이제 이 요사이 보면은 사회에서 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냥 우리 이제 두 분의 그 순수한 그 뜻은 어떠신지 우리가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죽였는지, 얼마나 죽였는지, 또 죽인 이유가 뭔지, 정말 죽인지 그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강제적으로 그 자체는 저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권이 있는데 조사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 진정한 그 탈북인지 또 혹은 남한에 귀순하는 의사가 있는지 보면서 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의제는 우리가 이제 현재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은 우리가 그 북한에 보내면 처형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명의 존엄성과 우리나라 헌법 3조에도 보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북송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 관계기관에 참 그 뜻이 애매모호한데 우리 작가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노성우 네. 교수님은. 저는 보건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흉악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막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흉악범이 넘어오면 우리가 강제로 보내기 때문에 흉악범 우리나라에 넘어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마 좋지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작가님이나 우리 노승우 교수님 그 말씀도 뭐 듣는 데에 따라서 다 일리가 있고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헌법에 3조에 탈북민도 국민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북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굳이 북송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굳이 왜 보냈냐 이거야. 그러니까 좀 더 그 시비거리가 없고 깨끗하게 그럴 수 있다면은 아무리 흉악범죄자라도 받아들여 가지고 교도소나 구금 시설에서 그렇죠. 예. 확실하게 장기간 조사하고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관해서 북한 당국이 얼마나 이제 협조를 할 것인가 이제 그거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붙잡고 있는 건 이쪽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흉악범이 분명하다고 아무래도 그 증거를 보내려고 하겠고 근데 북한이라고 증거를 가진 것도 사실 없었죠. 손상살이로 그렇죠. 이제 그렇게 연락만 됐을 뿐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면에서 솔직히 우리 그때 정부가 좀 미흡했던 게 그 선박이라든지 그런 거 같은 건 우리가 그냥 갖고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사건의 증거다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선박도 보냈잖아요. 네, 보내버린 거 그거는 좀 경솔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수님은 제가 볼 때는 이 보여주의식 같아요 보니까.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이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식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앞으로 잘해달라 이런 그 주고받는 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납북이 아니고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또 평론가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대개가 그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한 그런 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정치하지도 않고 순수한 입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거를 한번 짐작해 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노승규 박사님, 그 다음에 김태일 박사님,
그 다음에 박경범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고 현재 북한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뭐 다각적으로 북한 책이라든지 북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고 있는 김태일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승규입니다. 한국사회교육회 회장입니다. 저는 경영학 전공이면서 동시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행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좋은 주제를 발표하시고 그에 따라서 좋은 토론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90년 된 이제 보수 농객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순수 이념을 관점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러한 논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대담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이제 그 3년 전에 발생한 그 탈북어민 강제 북송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좌우를 떠나서 진솔하게 우리 오늘 대화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우리가 이제 이 요사이 보면은 사회에서 참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두 분의 그 순수한 그 뜻은 어떠신지 우리가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16명을 살해한 탈북자들을 받아주는 국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 사건이 논의가 되려면은 우선 그 사실 확인부터 분명히 먼저 해야 됩니다. 요즘 논객들이 많이 말하는 팩트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어떤 진영 입장에서 주장한 보도가 그냥 정서적으로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무원 서해 공무원 사건도 과연 그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분명히 있었냐 월북이 아니었다면 그럼 다른 어떤 뜻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나 그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한 팩트를 놓고 주장해야 되는데 분명히 월북이다 아니다 무슨 몰고 갔다는 다소 성급한 그런 태도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고 탈북자 문제도 탈북 어민 문제도 그냥 그 왜 좀 더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보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처음엔 또 그런 얘기 어떻게 둘이서 16명을 죽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또 얘기에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믿을 수 없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은 이미 페스카마 그 살인 사건에서 7명이 11명인가 그렇게 대강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원래는 2명이 아니라 3명이었고 그 3명이 선장을 죽인 다음에 이제 갑판에서 이 밤에 선원들 각자 선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갑판으로 불러내 가지고 죽이고 이제 바다에 던지고 이것을 이제 페스카마우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방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관해서는 지금 팩트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알겠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작가님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데 뭐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승우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강제적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죽였는지 얼마나 죽였는지 또 죽인 이유가 뭔지 정말 죽인지 그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보냈는데 강제적으로 그 자체는 저는 안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권이 있는데 조사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 진정한 그 탈북인지 또 혹은 남한에 귀순하는 의사가 있는지 보면서 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현재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은 우리가 그 북한에 보내면 처형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은. 제가 볼 때는 이 보여주기식 같아요 보니까.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이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식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앞으로 잘해달라 이런 주받는 식의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권 문제가 그 개입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한 것은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또 그리고 이제 또 그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 미흡하게 되면은 아마 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아마 조치가 따를 겁니다. 예컨대 뭐 사법처라든지 각종 법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조사해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북송 그 탈북 어민들은 그 기순의향서를 직접 작성했고, 그래 우리가 저 북송하는 데가 판문점 사진을 보면 안 갈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 국민들이 거기에 꼭 저렇게 보내야 되느냐? 예? 우리나라에 왔으면 일단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려서 저렇게까지 이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만 저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국민들의 모든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문점에 안대를 해가지고 또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도 조금 참 이러니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 뭐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이것이 좀 뭔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승우 네. 교수님 또 한 말씀.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은한테 이렇게 화합의 그 손짓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화합의 어떤 정보를 하나 보내주는데 거기에 이 사람 희생당한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또 다른 우리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넘어가면은 죽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서 죽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있을 때는 다각적으로 신중히 그 사람 인권도 생각해보고 그 앞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래 생각해보고 또 우리나라 국민 여론까지 생각하면서 다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처리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김정은한테 화합의 그 손짓을 보내는 것 자체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탈북민이 우리 사선을 넘어오면은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국내법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면은 조사 기간도 없고 6일 만에 그냥 해갖고 아닌 말로 뭐 속되게 그냥 내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부 관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조회가 있을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그렇죠. 네. 주도했던 정부 부처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정보부 쪽에 어떤 판단을 보는데 근데 뭐 안기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또 경찰에 그 개입되다 보니까요. 특수경찰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법하고 안보 쪽에서의 판단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러면 이제 대통령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정보와 경찰 쪽 말고도 인권과 좀 다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가지고 북송인지 또 남겨두실 것인지를 판단하고 또 남겨뒀을 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갖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그 서둘러서 그 보냈는데 미비점이 있다면 그거는 그 지난 정부에서의 그 책임자도 아마 책임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 조금 전에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 끄져 보낸다 말입니다. 그 사람만 예를 들고 배는 우리가 모델로서 둘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어제 이 우리 북송 어민들 이 관계로 지금 세계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거 왜 그러냐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제적으로 이 나라 꼴도 이거 말이 아니고 그 제가 사진 보면서 참 놀란 것이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는데 참 놀랐었습니다. 그 안대해서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이 만약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안 그랬겠죠. 그래서 앞으로 인권 문제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다루지 않고 또 절차에서 하고 짐승조차 그러면 요즘에 그러면 또
가축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절차는 인권을 그 기준해 가지고 처리하고 또 그래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도 아무리 국가산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누구가 왜 이런 사항을 정밀 조사도 없이 급하게 6일 만에 이 북송한 데 대해서 이 진실을 앞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가 이래 생각되는데 네. 교수님. 저는 이 부분은 그 사실 규명이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철저히 밝혀져 가지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 그것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을 하더라도 문제 있으면 처벌을 해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아마 뭐 형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 아마 여러 가지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절차를 무시하면 그 절차 무시에 대한 어떤 직무유기라든지 이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어떤 그 부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진실 규명해가지고 그 책임질 거는 책임지고 또 사업체를 건 사업체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하여 오늘 우리 방송에서 관계기관이나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